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FDM 컬러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든 샤 피규어입니다. 이 샤의 모델링은 3D 스캐닝을 통해서 만든 모델링 파일입니다. 크리얼리티의 랩터 프로라는 스캐너고요. 스캐닝 받은 데이터를 벤브랩의 A1 FDM 프린터를 이용해서 컬러 프린팅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색을 꼽을 수 있는 AMS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멀티 컬러 프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D 프린터와 3D 스캐너를 접목해서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원하는 모델링 파일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덕유항공에서 수입해서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판매처 링크는 더보기 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할인 링크도 같이 남겨두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A1에 지금 요 AMS가 이제 사색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가지 컬러를 써서 한 번에 프린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 샤를 보시면은 색깔이 4개가 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6개 컬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색깔이 4개 이상일 때는 이걸 한꺼번에 이제 컬러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요 목 부분을 나누어서 프린팅을 했습니다. 이 목 부분 위로는 컬러가 4개고, 그래서 여기 목 부분을 제외하면은 컬러가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그러니까 3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해서 출력한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해준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막 출력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검은색 부분 보시면 PLA가 번쩍번쩍 거립니다. 그래서 PLA마다 광이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누가 봐도 FDM 프린터를 사용했다는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무광 마감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가까이서 뿌리면 이제 줄줄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거리를 조금 멀리해서 몇 번 정도 뿌려주시면 빛 반사가 통일되게 돼서 매트한 질감으로 차분하게 바뀝니다. 좌우로 흔들면서 뿌려야 뭉치지 않습니다. 굳이 매트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매트한 효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무광 마감제를 이 모형용 스프레이 쓰시면 입자가 곱게 나가서 더 좋은 점도 있긴 한데, 뭐 FDM 출력물 같은 경우는 요령만 좀 익히시면 이렇게 일반 저렴한 무광 스프레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좀 더 조심해서 좀 거리를 좀 멀리해서 얇게 뿌리시면 충분히 효과 보실 수 있고요. 이게 한 4-5배는 비싸기 때문에 용량도 많고 뭐 이거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샤의 모델링 파일은 이 기성품 샤 피규어를 제가 스캔을 받은 건데요. 이 스캔을 받아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제 뽑은 것인데, 지금 이 피규어 보면은 다 이렇게 명암을 넣어서 한 도색입니다. 여기 보면은 레드도 이렇게 에어브러쉬 같은 것으로 도색한 느낌이 많이 나죠. 여기도 보면 흰색 부분도 이 주름 부분에 다 명암을 이제 도색을 한 건데, 필라멘트로 이제 컬러를 낼 때는 이제 플랫 도색이라고 하죠. 이렇게 단색으로 깔끔한 그냥 컬러만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을 주시려면은 이제 레진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뭐 에어브러쉬 도색을 해야지 이런 명암 도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방식은 이제 플랫 도색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냥 컬러를 깔끔하게 이제 뽑아내는 그런 것이죠. 이 피카츄는 이제 벤브랩 컬러 프린팅 한 건데요. 이런 피규어는 명암이 없는 이런 플랫 도색에 어울리는 그런 피규어죠. 그래서 FDM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컬러 프린팅 할 때는 깔끔한 플랫 도색 스타일의 모형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명암이 들어간 복잡한 도색을 하고 싶다면 레진 프린팅을 한 다음에 뭐 이런 에어스프레이 모형 도색을 해야겠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크리얼리티 랩터 프로 스캐너 보시면 이제 블루레이저 방식으로도 스캔이 되고 적외선 방식으로도 스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가 이 표면 컬러까지 스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암까지도 사실 텍스처 파일로 스캔을 할 수는 있습니다. FDM 방식에서는 이제 그런 텍스처를 이용해서 색감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스캐닝을 한 다음에 이제 FDM으로 컬러 프린팅 할 때는 이 색깔 지정만큼은 수동으로 다 일일이 해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벤브랩 A1의 슬라이서 프로그램이고요. 마우스 이용해가지고 그 필라멘트 컬러 지정해서 이렇게 칠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옷감에 들어간 요 문양은 이렇게 확실하게 도드라지는 양각의 그런 구분되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칠해줘야 되는데, 뭐 TV 같은 거나 뭐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서 이렇게 그냥
칠하다 보면 어느새 다 칠할 수 있습니다. 컬러 도색은 꼭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브러시인데, 물론 지브러시에서 폴리그룹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색깔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브러시에서 도색을 다 한 다음에 확장자명을 FBX로 저장을 해서 그런 그 겉에 있는 그 매핑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OBJ로 다시 변환해서 뭐 색깔을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 판매되고 있는 샤 기성품 피규어처럼 여기서 명암 도색을 다 충분히 복잡한 도색도 할 수는 있는데, FDM 컬러 프린팅에서는 어차피 최종 단계에서는 PLA의 색상을 플랫하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랫 도색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흰색 부분에 이런 식의 명암을 넣었다 쳐도 FDM 프린터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용 3D 프린터들은 이제 억대 단위의 프린터들은 풀칼라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기에 너무 비싸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못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플래시포지에서 풀칼라 3D 프린터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시제품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프린터들은 이제 풀칼라라서 여기 보면은 뭐 1000만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FDM 방식은 아니고 뭐 폴리젯이나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칼라 보면은 개인이 살 수 있는 이런 풀 3D 칼라 프린터가 나오면은 이제 아까 그런 다양한 그 프로그램에서 색상을 명암을 다 표현할 수도 있고, 또 3D 스캐너에서 이제 스캐너를 받는 다양한 텍스처들을 그대로 3D 프린터에 그 출력물에 반영을 시켜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3D 스캐너가 모델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3D 스캐너는 기본적으로는 측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측정하기 어려운 곡률로 만들어진 뭐 이런 물건에 맞는 케이스를 만든다고 할 때, 이게 보면 곡선이 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3D 스캔을 받으면 여기에 딱 맞는 무언가 커버를 만든 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단순히 자로 재서 나올 수 있는 곡률이 아니기 때문에 3D 스캐너는 정밀한 3D 측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3D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장비고요. 저는 모형용으로 활용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스캐너는 그래서 작은 물체보다는 뭐 자동차 범퍼랄지 아니면 뭐 무슨 절삭 공구랄지 이런 넓은 면을 이렇게 스캐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처럼 이제 모형용으로 스캐닝할 경우에는 이 밑판은 요 구성품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회전판을 두시면 스캔받을 데이터를 위에 올려놓고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스캔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판을 사용하면은 좀 편리하게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이제 블루레이저 방식으로 이제 스캔을 받으면 그 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저가 이제 빛을 쏴가지고 이 포인트들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거리나 위치를 3D 좌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스캐너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걸 돌리거나 할 때 이게 움직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가 이 구성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들을 이런 회전판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릴 때 이 회전판의 이 도트들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스캐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모형 같은 것들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스캐닝을 하면은 이 도트가 촬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세로면에도 도트가 보여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요거를 출력해서 이쪽에도 도트 스티커를 붙여 주어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이렇게 세워주면 이 스캐너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였을 때도 트래킹을 잃지 않고 이쪽 세로면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벤브랩 슬라이서 무료로 제공되는 거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 홈 버튼 누르시고 온라인 모델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IDE 만드셔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유저들이 올려둔 3D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3D 스캐너라고 검색을 하시면 3D 스캐너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도트 스티커 붙이는 그런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고르셔가지고 이제 다운로드 하셔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다운받은 것을 출력해서 이용했습니다.
스캐너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지금 스캔 준비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지금 노트북과 스캐너 연결하고 회전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랩탑 프로는 제가 그 별도로 리뷰 영상을 한 번 더 만들 거긴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해서 업로드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이제 간단히 시연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프로젝트명 정해주시고, 전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는 저장되는 위치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했고요. 이 다음에는 블루레이저 모드와 인폴드 모드 두 개 중에 선택해서 이제 스캔을 받게 되는데, 블루레이저 방식이고 요거는 근접외선 방식인데, 일반적으로는 비싼 스캐너들이 블루레이저 모드이고 적외선 모드인 경우는 조금 저렴한 스캐너들이 이용하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측정 장비로서의 그 정확도는 블루레이저 모드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블루레이저 모드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정밀도를 정해주신 건데, 숫자가 낮아질수록 정밀한 모드입니다. 그래서 칼라 매핑은 표면의 칼라까지 스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 칼라 매핑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스캔되는 바닥면을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은 이 디세이블 플랫 베이스를 예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캔으로 넘어가면 세로면도 스캔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 버튼을 눌러주면 스캔이 시작되고요. 요거는 줌인, 줌아웃입니다. 지금 이게 스캔 불처가 너무 가까우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그리고 너무 멀었을 때는 파란불이 됩니다. 그래서 초록불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이렇게 스캔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2개의 사선 레이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7개 라인만 쓰는 모드도 있는데, 이런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스캔 시작하겠습니다. 시연이니까 간단하게 스캔할게요. 이렇게 회전판 돌려주면서 앞쪽만 스캔을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 흰 포인트가 도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트래킹을 잃지 않고 스캔이 빨리빨리 되는 것입니다. 이 스캐너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체감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트래킹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블루레이저 트래킹 성능의 스캐너들은 몇 년 전에는 다 1000만원대였습니다. 현재는 위치 좌표만 찍힌 로우 데이터 상태이고요.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해줘서 쓸데없는 부분을 지워냅니다. 지금은 시연하기 위해서 시간 관계상 앞면만 간단하게 받은 러프 데이터입니다. 아직 면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듬성듬성하게 보이죠. 블루레이저가 표면에 도트를 찍어서 3D 좌표를 생성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메쉬로 가기 전 단계인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합니다. 간단하게 설정을 했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버튼을 누르면 프로세싱이 진행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과정이 마음에 들면 이제 메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설정을 했고요. 프로세싱 진행 중입니다. 메쉬 완성 알림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표면 매핑도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매핑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위에 컬러도 이렇게 입혀진 상태가 됐습니다. 스캔을 좀 퀄리티 있게 받으려면 부분을 스캔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스캔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 이런 식으로 스캔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일치시키면은 앞뒷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밑면 보시면 또 여기는 스캔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스캔을 해서 합쳐주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머리에 부족한 부분만 더 스캔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준 것이고요. 아까 그 데이터와 합쳐줍니다. 이쪽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비슷한 위치를 확인해서 두 개의 파일을 일치시킵니다. 이 3D 스캔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D 스캐너 좀 빌려드리면 되게 어렵다고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적응하시면은 이제 잘 사용하실 수 있는데, 무슨 스마트폰 영상 촬영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은 필요해요. 이 메쉬 데이터를 이제 지브러쉬로 불러온 상태입니다. 바로 3D 프린팅을 해도 되지만 이제 좀 더 데이터를 다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3D 툴은 좀 공부해 두시면은 조금 더 스캐너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쉬의 숫자가 100만 단위가 되기 때문에 블렌더라든지 지브러쉬 같은 거 익혀 두시면은 좋겠죠. 출력을 위해서 벤브랩 AMS에다가 필라멘트를 걸었습니다. 이 PLA는 덕유항공 PLA도 있고 뭐 클리어리티 PLA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지금 섞여서 걸려 있습니다. AMS와 A1 프린터를 연결해주는 이 데이터 케이블을
이 뒤쪽에 꽂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핀이 두 개가 있어서 8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8색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AMS는 한 개만 지원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필라멘트에 들어와 보시면 색깔은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색깔이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필라멘트를 선택해서 에디트 누르셔서 소재하고 컬러를 제대로 지정을 해주세요. 뱀부 스튜디오에서 프린터 정보 동기화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전에 사용하던 필라멘트 색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버튼 눌러주시고 덮어쓰기를 눌러주시면 지금 프린터에 걸려있는 필라멘트 색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업했던 거와 필라멘트 위치가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필라멘트 지정해서 클릭해주면 색깔이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간단하게 색깔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설정은 트리 자동으로 체크하시고 슬라이스를 진행을 해보시면 슬라이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인 유형으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프린팅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프라임 타워의 역할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이쪽 레이어를 지금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붉은색 필라멘트를 출력하고 이 붉은색 필라멘트를 AMS가 빼내고 다시 노란색 필라멘트를 넣어서 여기를 이렇게 출력을 하다가 또 검은색 필라멘트를 이렇게 색상 교체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 프라임 타워는 교체될 때마다 이 노즐에 있는 찌꺼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좀 필라멘트 낭비가 좀 많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검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뀐다라는 경우를 예를 들면 그 남은 찌꺼기가 녹아들어서 이 노란색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출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한 컬러 출력을 하시려면 이 프라임 타워를 가능하면 이제 체크를 하셔서 좀 필라멘트가 낭비된다는 느낌을 받으시더라도 좀 깔끔한 출력을 위해서는 프라임 타워는 생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플러시 양이라는 메뉴에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필라멘트를 교체할 때 그 짜내는 양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뀔 때 뭐 213만큼 짜내고 검은색으로 바뀐다 라는 의미고, 만약에 검은색에서 노란색으로 갈 때는 되게 많이 짜내죠. 이 진한 색깔은 좀 많이 짜내게 돼 있어요. 검은색에서 출발해서 노란색으로 바뀐다 할 때는 668이라는 숫자를 짜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비율은 기본 세팅인데 이거 자기가 타이핑해서 이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이 승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1이고요. 만약에 2라고 바꿨다고 치면 전체로 2배를 더 짜내게 되는 것이고, 뭐 이거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 필라멘트를 아껴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0.8 정도 해도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이제 개인 그런 경험치에 의한 개인 세팅 값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꿔보실 수도 있고, 저는 뭐 바꾸지 않고 그냥 요 세팅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필라멘트 버리는 양은 되게 많긴 해요. 그래서 이 색상이 교체될 때마다 필라멘트를 계속 짜내고 또 버리고 색상을 교체해서 감아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식의 프린팅 방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낭비도 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험 없으신 분들은 이런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뱀부 스튜디오의 온라인 모델에 들어와 보시면 유저들이 업로드한 그 프린팅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닉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데이터 선택해서 다운로드 및 열기 해보겠습니다. 부품이 색상별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 교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프린팅 속도도 빠르고, 이런 식의 파일들은 필라멘트 낭비도 막을 수가 있는 파일들이죠. 요거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뱀브랩은 FDM 프린터 시장에서는 아주 표준적인 위치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회사죠. 이 A1 프린터는 이미 많은 리뷰어들이 리뷰를 했었던 프린터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뭐 얘기를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사도 후회는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AMS 2개만 지원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레이어가 반짝거리는 느낌을 없애주기 위해서 무광 코팅을 하면 뽀얗게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피카츄도 이렇게 무광 코팅을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폼이 너무 귀엽네요. 이 A1 프린터는 단품으로 사면 50만원 언더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이 AMS 라이트를 별도로 구매하면 가격이 비싸지는데,
이렇게 같이 파는 콤보 제품을 구입하면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 3D 스캐너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3D 스캐너는 원래 좀 비싼 제품입니다. 이게 한 200만 원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와 되게 비싸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원래 3D 스캐너가 이 정도 성능이 되는 물건들이 예전에는 다 10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상업물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아마 되게 많이들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취미 모형인들한테는 와 되게 비싼 물건이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형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써본 스캐너 중에서는 진짜 아주 마음에 드는 스캐너였어요. 이건 뭐 거짓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3D 스캐너가 아무거나 다 이렇게 쉽게 해서 이제 3D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게 왜 이렇게 쓰기가 어렵나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도 상당히 쓰기 편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또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하고 없으신 분들하고 느끼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누르셔서 링크 접속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프라모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장비들을 많이 활용해서 모델들을 만들어 볼수록 저는 이 프라모델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